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2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선 진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변수, 그러면 이제 TV 토론,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이런 것들이 되겠죠. 다음에 이제 투표율, 이런 것까지를 우리가 거론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사실은 이 단일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흔히 우리가 단일화라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로의 단일화를 거론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준석 후보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어제는 광주 유세 이틀째 이어갔는데요. 18일 TV 토론에 이어서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우선 이재명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18일에도 이재명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죠. 근데 19일에도 그랬고 어제도 페이스북에다가 또는 광주 현지 유세에서도 정말 맹비난했습니다. 바로 경제 이론.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을 공격하는 겁니다. 어제 페이스북에서는요, 호텔 경제학의 시초가 2009년 한 블로그에 올라온 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건 자기 주장이죠. 경제학 담론이 아니라 인터넷 밈을 대한민국 경제를 돌리는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글을 인용해서 지금 호텔 경제학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이재명 후보가 이 글을 읽고 호텔 경제학을 자신의 경제 철학으로 삼았다면 인터넷 조롱을 원전으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운영하려고 한 것이다. 이런 천박한 이야기를 경제 철학으로 설파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또 이재명 후보하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런 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동안에 별로 들어보지 못한 얘기인데 이것까지 또 딱 발굴을 해서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달러, 금, 이른바 특정 자산과 1대1로 연동돼서 가치가 고정되는 가상자산. 상당히 좀 어려운 개념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축통화 개념을 얘기하죠. 그것처럼 가상자산의 어떤 기축 가상자산, 비슷한 이런 걸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민주당은 최소 지급 준비금 50억 원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도대체 누가 발행하느냐, 누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느냐 하는 것도 위험한데 준비금 50억? 이러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 많다. 정말 위험하다. 스테이블하지 않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 여전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주요 공격 타겟은 이재명이라는 것에 변동이 없다. 18일에 이어서 18일 TV 토론에 이어서 그저께 어제 연이어서 오늘까지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19일에 채널A 인터뷰에서 이준석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렇게 가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 이제 특단의 방법을 써야 한다. 근데 그 특단의 방법이 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단일화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요 타깃을 이재명에 맞춰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자기는 자기의 주요 타깃이 김문수가 아니고 이재명이다, 이거죠. 그리고 맞춰야 한다, 이런 얘기는 김문수 후보도 이재명의 주요 타깃을 맞춰야 한다,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그러면 결국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함께 이재명 후보를 협공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아주 분명한 해석으로 보인다. 그럼 그 협공의 최종 목표가 단일화냐 아니냐, 이걸 지금 이준석 후보가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 채널의 인터뷰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30%대 또는 40%대 초반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면 여러 아이디어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래놓고 바로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아침입니다. SBS 라디오에 나와서는 단일화에 대해서
절차나 과정 자체가 굉장히 구태스럽게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할 생각이 없다 이랬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은 이기는 것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지금 당이 총력을 다해서 선거를 뛰는 것도 아니고 저기는 대선 이길 생각보다는 당권 투쟁을 한다는 평가가 많다. 거기에 관심 없는 분들하고 제가 뭐 연대하거나 이럴 이유가 없다. 그러면 이준석의 19일 인터뷰 내용과 20일 주장을 비교하면, 단순 비교하면 이거는 같은 사람이 얘기한 거라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는 단일화를 할 듯이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단일화는 전혀 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준석이 하루 사이에 완전히 달라진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이게 이제 평론가들마다 아마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말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는데 왜 단일화에 대한 이준석의 입장이 크게 달라졌다고 보지 않느냐?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말만 보면 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19일 채널의 인터뷰에서 이준석 후보가 처음에 얘기한 것 그 자체가 단계별이었습니다. 단계별 전략이었습니다. 1단계는 이재명 지지율 하락 유도. 2단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기자들이나 평론가들이 그 2단계는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일 것이다.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이해를 한 거죠. 저도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이 전혀 할 생각이 없다 하고 상반되지 않느냐? 그거는 1단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것. 2단계에 대해서는 특단의 방법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단일화라고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 특단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건 아직 분명하지가 않다. 그러나 여하튼 1단계 본인이 공표해 놓은 거는 여전히 이준석 후보는 추진 중이다. 그게 뭐냐? 주요 타깃을 이재명으로 잡고 공격하고 있는 것. 그거는 이준석은 나름대로 지금 그걸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김문수 후보도 지금 뭐 커피 원가 120원 뭐 이런 거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도둑놈이 대법원을 뭐 공격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사인에 따라서 김문수 후보도 주요 타깃을 이재명으로 잡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물론 그 전에도 이재명 후보를 주로 공격했지만 더 독해졌다 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준석 후보의 제안에 보다 더 보조를 맞춰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은 이준석대로 자기가 단일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제안했던 방향, 주요 타깃을 이재명으로 삼아야 한다. 이거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 단일화에 관심 없다고 하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어제 20일, 21일 지금 상황의 얘기고, 그러면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1단계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는 여전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준석 후보의 19일 채널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면서 제목을 단일화 염두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왜? 단일화를 하겠다고는 안 했으니까. 염두, 단일화가 머릿속에 있다 이거지. 그 이유는 단일화를 김문수 후보와 하겠다. 이거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겠다. 그러면 여러 아이디어가 생긴다 하는 거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만약에 떨어지면 그때부터 생길 아이디어가 뭐가 있을까요? 물론 여기서 단일화, 이준석이 얘기하는 단일화는 김문수로의 단일화는 아닙니다. 아마 자기로의 단일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중립적으로 보면 김문수로의 단일화든 이준석으로의 단일화든 간에 어떤 것이든 간에 반 이재명 지지층은 찍을 자세가 어느 정도는 돼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반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가 됐든 이준석이 됐든 이재명만 이기면 된다. 이런 생각을
아마도 하게 될 것이다. 그걸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를 50% 훨씬 밑으로 떨어뜨려야 된다. 근데 그거를 단일화에 관심 없다고 계속 말로 떠드는 이준석 후보가 여전히 주요 타깃을 이재명으로 삼아서 집중 공격하고 있는 이유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50% 밑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단일화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은 여전히 이준석이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크게 바뀐 게 없다. 말은 바뀐 듯 보이지만 행동은 크게 바뀐 것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보건대 여튼 주요 타깃 이재명, 이거는 여전히 이준석 후보의 표적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차이가 없는 거다. 말만 너무 그 워딩 하나하나에 쫓아가다 보면 단일화에 전혀 관심 없다 이렇게 돼서 도대체 이게 뭐 어제는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하더니 오늘은 관심 없다고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게 아니라 본질적인 행동에는 변화가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지금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제 한계점도 제가 그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한 거는 25일부터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단일화 하더라도 투표용지 자체를 다시 인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노선이 24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꼭 그렇지는 않죠. 뭐 24일이라고 오늘 21일인데 앞으로 사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흘 동안도 뭐 하려면 되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그러면 50% 밑으로 내려올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18일하고 19일에 조사한 건데 그러면 이게 이제 뭐 며칠 전 조사죠? 그렇긴 하지만 엠브레인 퍼블릭이 면접 조사를 했는데 이재명 50, 김문수 36, 이준석 6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문수와 이준석을 합치면 42 이렇게 됩니다. 그럼 8%포인트 차이입니다. 이러면 단일화 한다면 단일화 시너지까지 물론 뭐 일부는 단일화에 또 반발해서 뭐 난 차라리 이재명 찍을래 이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단일화 시너지까지를 감안한다면 오차 범위 뭐 이런 것까지를 보면 해볼 만한 게임 이렇게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약하다 지금. 그래서 더 추가 하락이 확인될 때까지 아마 단일화에 관해서 이준석 후보가 더 진전된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관심 없다 계속 아마 이 스탠스를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관심 없다고 하면서 그 단일화를까지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나 전 단계 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거는 이재명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 등 여러 가지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것. 그리고 TV 토론이 23일에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 여전히 이준석의 주요 타깃이 이재명이라는 것이 그 표적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전히 이준석 후보의 머릿속에 단일화는 염두에 있다 라고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9일과 20일 단일화에 관한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본질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준석 후보의 장기적인 목표는 뭐 며칠 안 남았는데 장기라는 건 그렇고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여전히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이 단일화 카드를 빼들 것이냐 안 빼들 것이냐 하는 거는 이재명의 지지율에 달려 있고 그리고 그것이 꼭 김문수 후보로의 단일화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아마 결국 단일화를 한다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경쟁력 이거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준석 후보는 여전히 자기로의 단일화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단일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50%보다 훨씬 밑으로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작업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죠. 그 작업이 가시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준석 후보가 계속 나는 단일화에 관심 없다고 할 겁니다. 이게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격적인 유턴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준석은 단일화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는 단일화를 염두에 둔 행동을 지금 실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이준석 후보의 궁극적 카드는 아마 꺼내보지조차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이준석의 기대대로 그리고 이준석의 노력대로 이재명 후보가 40%대 중반 내지 그 밑으로 떨어진다. 그게 이제 2, 3일, 3, 4일 내로 아마 결판이 나야 될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단일화 카드를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경쟁력이라는 관점으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높다. 그 관건은 이재명의 지지율 하락이죠. 안 되면 단일화 카드는 아예 그냥 단일화 아무런 관심 없다. 이게 끝까지 유지되는 거고, 이재명 지지율이 하락하면 아마 이준석 후보가 먼저 단일화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두 사람 간의 단일화 문제를 한번 지켜보시면 보다 더 흥미로울 겁니다. 지금 단일화 그때까지는 이준석이 단일화 카드를 꺼낼 때까지는 계속 단일화에 관심이 없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표현도 나중에 단일화 얘기를 안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 여전히 단일화를 지우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